안녕하세요. 역사와 고전을 가볍지만 알차게 훑어보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급정열전을 통해 한무제라는 절대 권력 아래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신하, 급암과 정당시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급정열전은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을 지닌 급암과 온화한 인간애를 상징하는 정당시를 대조하며 신하란 모름지기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원칙과 현실 정치 사이의 긴장, 그리고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두 사람의 궤적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먼저 불굴의 간언가로 불리는 급암의 생애와 그가 지킨 원칙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급암은 법의 조문보다 백성을 향한 긍휼을 앞세웠습니다. 한해군의 화재를 조사하러 가던 중 하남군의 수해로 이재민들이 서로 양식을 다투는 참상을 목격하죠. 그는 황제의 명령보다 백성을 살리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해 황제의 부절을 사용해 국가창고를 열었습니다. 성질을 멋대로 바꾼 죄를 스스로 청하며 책임지려 했던 그의 도덕적 용기는 민본 사상의 실천 그 자체였습니다. 급암이 활약한 한해와 하남은 제국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명령 체계를 넘어 현장의 비극을 직시한 그의 결단은 수도권 백성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보호한 통치적 지혜였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후 그는 부절을 반납하며 성질을 멋대로 바꾼 죄에 대한 처벌을 청했습니다. 무제는 그의 현명함을 높이 처벌하지 않았고 이는 두 사람의 복잡한 관계를 예고하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급암의 간언은 조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요순시대의 정치를 본받겠다는 무제에게 그는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인의를 베푸시는데 어찌 태평성대를 바라십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무제 치세의 팽창주의와 법가적 강압 통치를 정면으로 비판한 이 한마디는 무제를 침묵하게 만들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거침없었습니다. 새로 등용된 이들이 선배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고 폐하의 인재 등용은 마치 뗄나무를 싸는 것과 같아서 나중에 온 나무가 항상 위에 놓인다고 비판했죠. 여기서 유래한 후레거상은 본래 원칙 없는 인사에 대한 신랄한 풍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의 크기가 아닌 인격의 힘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무제는 급암을 만날 때 반드시 의관을 정제할 정도로 예우했습니다. 또한 급암은 가식적인 검소함을 보인 공소농이나 가혹한 법 집행에만 매달리는 장탄 같은 법과 관료들을 도필리라 칭하며 그들의 위선을 꾸짖었습니다. 급암은 황노 사상에 기반한 무위의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고 큰 원칙을 제시하며 부하들에게 실무를 맡겼죠. 그 결과 동해와 회양태수 재직 시절 큰 노력 없이도 지역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급암과는 대조적인 온화한 후원자, 정당시의 생애와 그가 보여준 미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당시는 관계의 조화를 중시한 장자의 표본이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손님을 맞이했으며 복록을 모두 주변과 나누어 정작 본인의 집은 가난할 정도였습니다. 틈만 나면 인재를 천거하며 타인에게 덕을 베푸는 것을 즐겼습니다. 조정에서 정당시는 황제의 뜻에 순응하며 정면 대립을 피했습니다. 급암이 도덕적 명료함으로 대립했다면 정당시는 화합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죠. 그 역시 황노 사상을 따랐지만 실천 방식은 급암과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온화함은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자신이 추천한 이들의 재정 비리로 인해 탄핵당해 평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흥미롭게도 그를 탄핵한 사마하는 급암의 외사촌이자 급암이 경멸했던 법과 관료의 전형이었습니다. 개인적 유대에 기반한 정당시의 방식이 차가운 법치 시스템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두 인물을 낳은 시대, 즉 한무제 시대 문인 관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한무제 시대는 화려한 제국 팽창 뒤에 백성들의 고통이 서려있던 시기였습니다. 흉노 원정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 지출은 염철 전매제와 경제 통제로 이어졌고 급암은 이러한 정책들이 백성들에게 지우는 짐을 진심으로 우려했습니다. 급암과 정당시는 각각 강직한 정의와 온후한 인격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급암은 대립하면서도 존경받았고 정당시는 조화로웠으나 취약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점은 당시 권력의 냉혹함을 상징합니다. 이제 권력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 문전장나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문 앞에 참새 그물을 칠 정도로 발길이 끊기다. 사마천은 그 밤과 정당시가 실각하자마자 그 많던 손님들이 사라진 풍경을 이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은 것은 인품이 아니라 그들이 쥐고 있던 권세였다는 뼈아픈 통찰입니다. 법무장관 적공은 복직 후 자신을 다시 찾아온 이들을 보며 가난과 부유를 겪어봐야 사귐의 태도를 알고 귀함과 천함을 겪어봐야 사귐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일갈했습니다. 권세가 아닌 인품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시간의 시험을 견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인물의 삶이 남긴 유산과 신화의 길에 대해 최종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그 밤의 강직함은 제국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지만 정치적 성장의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정당시의 온화함은 인간적이었으나 음험한 정치 시스템 속에서는 나약함으로 악용되었죠. 두 사람의 길은 달랐지만 절대 권력 앞에서 소외당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사마천은 이들을 통해 진정한 미덕이 권력과 만났을 때 겪게 되는 비극적 숙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화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수박 겉핥기와 함께한 오늘 시간이 여러분에게 남다른 성찰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